재난안전강사 이종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두 번째가 세상은 비밀은 없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지만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안전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사는 길, 사실 안전처럼 중요한 게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안전을 체감하고 실천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 10여 번 동안에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10시간에 해도 모자랄 수 있지만 제가 10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안전하게 사는 길,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관심과 대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사무실에, 학교에, 모든 시설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소화기에 대해서 쓸 줄 아느냐고 물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 매일 보고, 매일 고속버스에서, 시내버스에서, 방송에서 수없이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무슬림 그 중동 집안에서는 한 손엔 쿠란, 한 손은 칼이잖아요. 저는 한 손에 소화기, 한 손에 안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작년 가을에 그 경기도 지역에 교육을 하면서 여주의 뭐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 큰 바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학교를 들어오려면 꿈은 이루어진다 글씨를 보지 않고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정문에서 들어오면 바로 정문 앞에 그 엄청난 바위에 큰 글씨 써 있으니까. 글씨도 어렵지도 않아요. 어린 아이도 다 들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 학교에 교육을 가서 5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정문에 아주 좋은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은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학교 오는 날 매일같이 봤는데 그 5년 동안 다닌 학생들이 한 명도 기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눈으로 봤지만 머리에 누르지 않은 거예요. 네, 관심이, 내가 매일 봐도 관심이었으면 내 기억 속에 주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과천에도 모 고등학교 정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 교육하는데 줄탁통시라고 제 키보다 훨씬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글씨를 봐야만이 들을 수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선물 준다는 2학년 학생들 한 명도 그 줄탁통시라는 글씨를 기억을 못해요. 왜? 눈으로만 본 거예요. 기억이 안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줄탁통시가 뭐냐? 병아리가 탄생하려면 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주둥이로 쪼아야만이 세상에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뜻이고, 서로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이웃과 이웃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을 해야만이 세상이 모두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인데, 관심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손에 소화기, 한 손에 안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대비만 가지면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은 정말 안전합니까? 물어봤는데 51%가 서울 시민이 안전하다고 했어요. 교수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과 대비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19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
방화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불 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 나서서 소화기로 불을 껐더라면 192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그 승객들이 연기가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일어서서 도망을 밖으로 피신하거나 불을 끌 생각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집에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지금 지하철 타고 있는데 연기가 차고 있다고 스마트폰을 문자로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말입니까? 결국은 192명이라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 도곡역에서 지하철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방화를 했어요. 방화를 했는데 그 즉시에 거기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방화를 한 사람이 불을 못 끄게 하면서 더 방화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소화기 몇 개를 쓰면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승객도 서로 나서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서로 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는 지하철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영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출장 가다가 그 자리에 탔는데 그 공로로 남들은 9년 돼야 승진하는데 3년 만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가는겠죠. 그리고 그 지하철에 연기가 나고 거기 시민들도 안전하게 질서 정연하게 대피를 했어요. 대구 지하철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곳에서는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한 곳에서는 한 명도 사상자 발생하지 않았어요. 관심과 대비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잘 아시죠? 세월호요 4년 연속 고객만족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4년 연속 경영 대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경, 미소, 친절 다 있는데 체크리스트에 안전이 없습니다. 안전 분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의 항목이 빠진 거예요. 304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그 바다에 수상되는 그런 참사가 있죠. 그런데 2011년도에 거의 유사한데 부산과 제주를 왕래하는 설봉호에 새벽 1시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사실 배가 아니고 이런 건물에서도 새벽 1시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화재 불을 끄다 보면 1시에서 3시 사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유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봉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이제 크게 번져가는데 그 배 누가 타고 있었냐? 해군 제대 병사가 하나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데 해군 그 병사가 3년 동안 해군 근무하면서 무수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잖아요. 방송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군에서 3년간 근무하고 제대한 사람입니다. 제 말대로만 하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대피 유도를 해서 130명 인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세월호에 304명의 선장 15명인가 있었고 해경이 없었습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똑똑했어도 이런 설봉과 같이 사람을 많이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극과 극이죠. 관심과 대비는 생과 사를 가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3일 날 제주도에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7만 6천 명이 공항에서 노숙하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상청에서 제주도에 눈 온다고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설마 사람 잡는다. 설마 제주도에 눈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 결국 7만 6천 명이 노숙하면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2011년도에 동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 2만 명이 죽었죠.
쓰나미가 2만 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일본 기상청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이야기를 했죠. 방송을 했죠. 그런데 왜 거기 동일본 사람들이 피난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쓰나미, 해일, 태풍이 그 항구 앞에 있는 방파제를 넘은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항구에 가면 방파제가 있어요. 태풍이나 해일이 올 때 막아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쌌는데 절대로 해일이나 쓰나미가 못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거의 2만 명 가까운 동일본 사람들이 수장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옆에 도시에는 그 한 사람도 피해를 안 입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그 방파제를 기존보다 굉장히 높이 쌌답니다. 그래서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해일이나 그 쓰나미가 못 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방파제를 쌀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단체장이 밀어붙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한 명도 피해를 안 봤다고 그래요. 사람이 유비무환이란 말이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 화재가 몇 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4,435건이 났습니다. 매일같이 121건 이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작년만 그러냐? 최근 5년 동안 화재가 4만 건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매년 4만 건 이상이 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121건이 우리 주위에서 화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설마 불이 나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혹시 로또 복권 사보신 적 있나요? 로또 사본 적 있죠? 로또 사본 적 있죠?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또 800만 분의 1의 그 로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화재는 1400분의 1이에요. 화재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직장에서, 주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하면 살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화재가 설마하고 안 난다고 하지만 저는 33년 동안 너무 많은 화재 현장을 보면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추운 겨울날 불이 나가지고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지하실에 사람을 꺼내면 사람이 익어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3개월도 안 돼서 화재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이 다 타가지고 뼈밖에 안 남고 해골밖에 안 남은 경우도. 그거 보면서 일주일간 밥맛이 없더라고요. 해골을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손에 소화기, 한 손에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를 만난 계기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대비하면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간 힐러리 경이 8,848m를 한숨에 올라갔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 겁니다. 재난교육,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 미국의 그 뉴욕 허드슨강에 보잉 747기가 갑자기 불시착했습니다. 새 대가 비행기를 덮쳐가지고 새가 비행기 날개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게 됐어요. 조종사가 관제탑에 얘기하니까 관제탑에서 큰일 났거든요. 다음 공항에, 가장 빠른 공항에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착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기장이 다음 공항에 가면 저는 다 사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드슨강에 불시착을 했는데 155명의 승객 한 명도 이상이 없이 다 구출했습니다. 기자들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인원이 한 사람도 사상자가 안 생길 수 있으냐 그러니까 최슬리 기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난 42년 동안 저축을 해왔다. 무슨 저축? 안전에 대한 저축을 해왔다고 그랬어요.
42년 동안 꾸준히 교육받고 훈련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서 155명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재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12 테러 잘 아시죠? 9.11 테러에 한 3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그 무역센터. 근데 그때 거기에 모건 스탠리 직원이 약 3천 명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은 거의 다 사망했는데 모건 스탠리 직원 3천여 명이 거의 다 무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레스클라라는 보안 담당자가 철저하게 교육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그 전 직원한테. 그래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피를 해가지고 거의 저는 살았습니다. 이 재난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 관심과 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제가 얘기했죠. 안전과 행복은 동시에 따라가야 됩니다. 안전 없는 행복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해야 내가 행복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구하는 건 이웃사람,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천만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화기부터 보십시오. 내 집의 소화기가 정말 멀쩡한가? 거의 대부분 소화기가 못 쓰는데도 많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소화기 사용법,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방송에서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안전의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안전하게 사는 길은 관심과 대비만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안전하고 행복한 개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심 통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처럼 산다는 말처럼 극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